이용해 상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고무줄 실을 이용해 가슴 부위에 스모킹 디테일을 넣은 탑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소매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먼저 아이패드를 이용해 몇 가지 소매 디자인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 원단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더 귀여운 디자인이더라고요. 여기서 스모킹 디자인까지 나오면 소화하기 힘들 것 같아 잠시 고민이 됐었지만 고무실을 써보고 싶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무실의 경우 이렇게 직접 보빈에 감아줘도 되고 재봉틀을 이용해도 잘 감겼습니다. 고무실이 일반 실에 비해 조금 두껍고 탄력이 있다 보니 처음 실을 감을 때 매듭을 짓고 끝을 짧게 잘라주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땀수가 클수록 주름이 예쁘게 잡힌다고 해서 최대한 큰 땀수로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무실은 일반 실에 비해 보빈 밖으로 나온 실의 양이 더 길어야 윗실에 실이 걸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지점에서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내려와서 다음 줄을 박아주니 실을 다시 뺄 필요가 없어 조금 더 편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처럼 사절 미싱을 쓰시는 분들은 사절 기능을 이용하면 실이 짧게 잘리기 때문에 실이 끝날 때마다 보빈을 꺼내서 아까처럼 실을 좀 더 밖으로 빼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고무실을 쓸 때에는 사절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고 윗실을 끊을 때는 실을 길게 빼준 뒤에 가위로 잘라주었습니다. 원단을 조금 잘라서 테스트를 해보니 원단이 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원단의 종류와 장력 등에 따라 줄어드는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으니 원단을 조금 잘라 테스트를 해본 뒤에 옷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단이 조금 아깝기도 하고 연습도 해볼 겸 인형 원피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인형 옷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솔직히 나중에 만든 제 옷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본인의 키, 상체 길이,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을 생각하며 옷의 길이를 정한 뒤 아래 위로 말아받기 할 여유분 2-3cm 정도를 더해준 뒤 원단을 잘라줍니다. 가로의 너비는 고무줄을 넣었을 때 줄어드는 양과 시접을 생각하며 잘라주었습니다. 뒷면도 동일한 크기로 잘라줄게요. 말아받기를 할 때는 자분의 힘을 빌려 쉽고 빠르게 해결해 보았습니다. 원단을 2번 접어준 뒤 바늘을 내려 고정시키고 사이 틈으로 원단을 끼워 넣어주면 끝입니다. 끈 잘못 박히는 것만 빼면 정말 편한 아이템이에요. 고무실 재봉을 먼저 하면 말아받기가 어려워져서 이 과정을 먼저 해주었습니다. 땀수를 넓게 하고 윗실에는 고무살을 끼워 일반 봉제하듯이 일자받기를 해줍니다. 저는 체크 패턴이 있어서 보면서 봉제를 했었는데 직선 패턴이 그려져 있지 않다면 선이 삐뚤삐뚤하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지워지는 펜을 이용해 선을 그려준 뒤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저만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고무실을 끼운 상태에서 되돌아받기를 하면 자꾸 실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양옆은 최대한 이렇게 끊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방법으로 봉제를 하였습니다. 끝나는 지점에서 고무사와 윗실을 묶어서 고정을 해도 되는데 저는 고무실을 일일이 다 묶어주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나중에 옆선을 박을 때 좀 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고정을 시켜주었습니다. 추가로 주름이 좀 더 촘촘하게 원하는 분들은 사이드에 있는 고무살을 당긴 뒤 묶어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무실이 당기는 힘 때문에 가끔 실이 중간에서 끊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평소 봉제처럼 겹쳐받기를 한 뒤에 고무실과 일반 실을 같이 묶고 실을 짧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고무줄을 안 편 상태에서 봉제를 하면 가끔 물실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원단을 펴가면서 봉제를 해주었습니다. 천을 당기면서 박아주고 밑실이 안 빠지게 실을 조금 뺀 상태에서 잘라주고 실이 중간에 끊어진 경우에는 겹쳐박기 한 후에 고무실과 윗실을 각각 묶어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원단이 줄어드는 원리를 살펴보니 그 탄력이 있는 고무실이 일반 실과 비슷한 비율로 봉제가 됐다가 후에 수축이 되면서 원단이 같이 쭈글쭈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앞뒤판 각각 고무실을 넣어 봉제를 해준 뒤에 사이드를 연결시켜 주었어요. 크기가 작은 반려동물 옷이나 아기 옷들은 원단 한 판에 고무실을 넣고 한쪽 사이드만 봉제를 해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고무실이 있는 부분은 혹시나 싶어 한 번 더 박아주었습니다. 사이드 부분에는 오버럭 작업을 해주었어요. 아까 말아박기 했던 윗부분은 살짝만 박음질을 풀고 다시 말아박기 해주었습니다. 아래쪽 역시 오버록을 친 부분에는 말아박기 노루발이 잘 안 걸려서 사이드 부분에는 간격을 띄운 뒤 나중에 일반 노루발로 따로 박아주었습니다. 제가 마네킹 사이즈는 아니지만 고무줄이 들어가 있다 보니 마네킹에도 잘 맞네요. 고무줄이 짱짱해서 치마로 입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길이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원피스로 만들었다면 긴 치마처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끈은 4에서 5cm 정도의 너비로 자른 뒤 접어서 박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고무줄 박음선을 따라 끈을 고정시켜 주었어요. 옆선을 기준으로 똑같은 너비만큼 나온 뒤에 어깨끈을 고정해줍니다. 끈을 단 뒤에 마네킹에 입혀보니 뭔가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이 들었어요. 뒷끈을 안쪽으로 숨기고 앞끈을 목 뒤로 묶어주니 휴양지 같은 느낌도 나네요. 이렇게 끈을 전부 안쪽으로 숨겨줄 수도 있습니다. 탈부착되는 소매를 만들기 위해 제 소매 원형을 변형시켜 패턴을 만들어 봤어요. 마네킹에도 대보고 연습용 원단으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주름이 들어갈 부분과 중심 부분에만 실표뜨기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표시해둔 선에 맞게 원단을 접어 볼륨감을 더해주었습니다. 끈을 먼저 고정시킨 뒤 옆선을 박아주었어요. 소매는 말아박기 해도 되지만 볼륨감을 살리고 싶어서 안단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안단은 소매 같은 모양을 따라 접어주면 저렇게 조금 완만한 곡선이 나오는데 그 모양 그대로 3cm 정도의 폭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시접 1cm를 남기고 모양대로 잘라주었습니다. 소매와 연결되는 라인을 제외하고는 오버럭 작업을 해준 뒤에
연결시켜주면 끝! 이 아니라 안단이 뒤집어지지 않게 안쪽에서 고정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조금 귀찮긴 하지만 손바느질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어떻게 고정을 시키면 좋을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볼륨을 위해 만들었던 다트 사이로 단축구멍을 만든 뒤에 어깨끈을 통과해 고정을 시켜보기로 했어요. 쪽 원단에만 안단과 같이 구멍을 뚫어줍니다. 단축구멍 마감은 블랭킷 스티치로 해주었어요. 이렇게 안쪽에는 구멍이 보이지만 어깨 퍼프 덕분에 밖에서 보면 티가 안 나는 형태입니다. 구멍은 리본으로 한 번 더 가려져서 더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났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마네킹 말고 제가 입어서 팔을 들어보니 이렇게 겨드랑이가 활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단에 심지를 붙이고 띠 모양을 만들어서 똑딱이를 붙여보기도 했는데요. 소매를 딱 맞게 만드는 바람에 고정을 시키니 여유 공간이 부족했어요. 구매한 천을 다 써서 다시 만들어 보지는 못했지만 소매를 좀 더 크고 풍성하게 만들고 소매 옆선의 길이를 길게 했다면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패턴을 약간 반원형 모양으로 잘라서 아래로 갈수록 퍼지는 모양으로 만들어 봤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소매는 아쉽게 쓰레기통으로 갔지만 귀여운 인형 옷과 아우터나 반팔티와도 매치하기 좋은 탑은 완성을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엄청 시원해 보이네요. 원단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뒤 고무실만 박아주면 완성이 되는 형태라서 재봉틀이 있으신 분들은 탑이나 원피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